자, 오늘은 고려대 2021년도 사회 편입에 대해서 보자. 불평등 해소를 통한 분배정의 실현 방안이래. 불평등 문제, 공정에 대한 부분. 그래서 문제 1은 일의 논지를 요약을 하래. 요약을 하라는 얘기는 그 안에 글이 좀 어렵겠지. 중요한 내용을 잘 뽑아내야 되고. 그럼 2번을 봐야지. 같이 연결되어 있겠지. 2, 3, 4, 제시문 2, 3, 4의 관점에서 이래 제기된 불평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 논의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2, 3, 4에 있는 어떤 핵심 논지와 각각의 핵심 논지와 일에 제시된 불평등 해소 방안과는 필연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어. 그걸 찾아내야 돼, 일단은.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겠지, 그치? 응? 그러니까 서로 견제해야 돼. 이럴 때 1, 2, 3, 4를 따로따로 보면 안 되지. 항상 연관이 돼 있다니까. 1 보고 2 보고 1 보고 3 보고 1 보고 제시면 4 보고 1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해서 그 미셀러니한 걸 봐야 되는 거야. 그럼 1번부터 한번 강독을 해보자. 굉장히 길지. 길어도 핵심은 정해져 있단 말이야. 보자. 일단은 1번하고 2번에 대해서 불평등에 대해서 지금 키워드는 핵심 키워드는 불평등이야. 노동소득의 불평등, 특히 임금 불평등은 사회와 국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 중 하나가 교육과 기술 간의 경주, 격차가 벌어진다는 얘기지. 응? 교육과 기술의 경주이다. 이 이론은 이론적 두 개의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첫째, 글 보이지? 첫째, 한 노동자의 임금은 그의 한계 생산성. 한계 생산성이 뭔지 알죠? 생산단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일어나는. 즉 그가 일하는 기업이나 생산성에 대한 개별적 기여도와 동일하다. 임금은 기여도와 동일하대. 둘째, 노동자의 생산성은 무엇보다도 그가 보유한 기술 그리고 그가 속한 사회 내에서의 기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좌우된다. 여기서 참 되게 중요하다. 이 기술이란 말 아까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시대는 이제 기술자가 돼야 돼. 그 기술자가 단지 기계 만지고 이러는 것뿐만 아니지, 그지? 그런데 기왕이면 4차 산업 시대에 그 기술은 뭐냐면 정신기술자, 정신노동자, 정신적인 일을 하면 더 좋겠지, 그죠? 왜냐면은 왜 그럴까? 육체적인 거 이런 것들은 점점 기계로 대체되는 거야. 자동화돼서, 그지?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보면은 최근 수년간 직원들을 뽑지는 않는단 말이야, 거의. 그 이유는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 대부분이 보면은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지? 다 기계가. 근데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 기계가 자동화를 많이 이루면 일자리 잃는 쪽은 어떤 쪽인가? 육체 노동자들이야, 그지? 근데 그걸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기획을 하고 이런 상위단의 일들, 또 제작을 하더라도 기계를 자동차를 만들더라도 디자인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정신 노동을 하는 기술자들은 살아남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거는 기계가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니까 기술이란 개념을 우리가 항상 선입견으로 기술하면은 되게 물리적이고 물질적이고 기계적이고 이런 개념으로 보는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될 거예요. 더 확장해서 봐야 되겠지, 그지? 실제로 기능의 공급은 다른 무엇보다도 기술과 지금 교육제도, 아까도 기술이란 말하고 이게 교육제도의 정책에 좌우된대. 참 되게 중요한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러한 교육과정을 밟았는지, 교육의 질은 어떠한지, 교실에서의 이론 수업이 현실에 적합한 전문직 경험에 얼마나 보완되는지 등이 영향을 미친다. 이 기술은 교육제도에 많이 의존된다는 거지. 의존.
이와 같은 요인들에 관련되든 간에 교육제도의 상태와 기술의 상태, 이 두 요인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제도와 기술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가늠을 할 수 있지. 예측을 하면서 읽어보면 좋아. 그지? 교육제도와 기술이 소득에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 불평등이 일어나는 건 그 격차가 일어났을 때 뭐 이런 거겠지. 그지? 최소한 이 요인들은 서로 다른 사회 집단들의 절대적인 힘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 요인들은 서로 다른 사회 집단들의 하지만 이 두 요인 자체도 다른 많은 힘에 좌우되기도 한다. 교육제도는 공공정책, 좀 공적인 거지. 교육제도는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선택 기준, 재원 확보 방식, 학생과 가족이 부담하는 학비, 평생 교육의 이용 가능성 등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술 진보는 혁신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실행되는지에 달려있다. 기술의 진보는 새로운 기능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새로운 직업을 창출한다. 기능의 공급이 그 수요와 같은 속도로 증가하지 않으면 고등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집단들은 소득이 낮아질 것이고 저평가되는 직업으로 밀려나 결과적으로 노동과 관련된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술이 혁신이 계속 일어나니까 교육도 그거에 따라 달라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수능 공부를 한다는 건 너무 웃기는 얘기 아니야? 외워서, 그지? 수능은 사실은 사고력 테스트였는데 지금 암기 과목이 돼버렸지, 그지? 그 자체가. 그러니까 되게 웃겨. 수능에서 국어를 1등급을 받는 애들이 그래서 중요한 내용도 못 찾았잖아. 이런 현실이란 말이야, 지금. 그런데 지금 챗 GPT 많은 화두가 되잖아, 그지? 응? 그 얘기를 잠깐, 챗 GPT 시대에 보면은 이제 특히 대학 교육 같은 경우 뭐 레포트를 써라, 무슨 과제를 내주면은 어떻게 해? 챗 GPT한테 물어보면 다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 교육의 정책도 바꿔지겠지. 뭐야? 그래, 좋아. 그럼 네가 그거를 발표해봐. 이거야, 이제는. 리포트를 써서 내는 게 아니라 발표를 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면 챗 GPT가 한 거를 자기가 얼마나 이해했는지 그 정도도 측정이 될 것이겠고, 그치? 여러 가지가 바뀌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되게 웃기는 거야. 예를 들면은 우리는 한 면만 자꾸 보고 편향적인 사고를 가져. 예를 들면 인공지능 시대, 딥러닝 시대, 딥러닝의 자가학습, 컴퓨터가 자가학습을 하고 뭐 이런 챗 GPT 시대, 모든 거를 다 알려주고 하는 시대. 그럼 결국은 인간이 굳이, 극단적으로 보면 인간이 굳이 책을 볼 이유가, 지식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지, 그지? 역설적으로 그 지식을 졸리지? 역설적으로 그 지식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지? 예를 들면 챗 GPT가 그걸 쏟아낸 어떤 지식들을 온전히 믿어서도 안 되는 입장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고력이, 변별력이 더 중요해진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자꾸 졸리가 됐다는 얘기 하는 거야. 좀 폭 넓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 4차 산업시대, 인공지능 시대, 챗 GPT 시대에 정말이지 문해력이 중요해진 거야, 문해력이. 근데 교육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야. 이게 엄청난 문제인 거야, 엄청난 문제. 그래서 지금 교과부도 교육과정을 다 바꾸고, 지금 검토 다 들어갔지. 일본은 그 바칼로레아, 인터내셔널, 아니,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로 논술형으로 다 바뀌고 있고, 그지? 그렇게 바뀌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걸 쫓아가지 못하면은, 그럼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져? 그런 좀 극단적으로 조금 아까 설명한 거로 보면은, 글을 읽어서 무슨 내용인지도 해독을 못하는 애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 이 얘기로 보면은 기술 습득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
기술을 속도를 쫓아가지 못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우리가 많이 하는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 뭐야? 단순한 거. 택배, 배달, 대리, 플랫폼 비즈니스 있잖아. 우리가 아주 멀리 볼 것도 없어. 플랫폼 비즈니스를 딱 보면 알겠지, 그지? 그 하위단에 그 일들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굉장히 요즘 뭐 소득이 많다는데 그건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소득이 불평등이 심화되겠지, 그지? 소득 격차 이런 것들이야. 이게 무슨냐? 사회와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제도와 개인이 습득한 전문 기술이 얼마만큼 상호작용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개별 노동소득은 큰 차이를 보인다. 노동소득의 불평등은 기술 진보 및 그와 관련한 교육이 개인의 능력을 끌어올리지 못할 때 발생한다. 그런 내용이겠지, 그지? 추론하면은. 그 다음 보자. 여기서 최저임금제가 임금 불평등의 형성과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제가 불평등을 형성하는데 이것도 무슨 소리인지 봐야 되겠지. 각 국가에는 이 문제에 관한 저마다의 고유한 역사적 사건이 있다. 지금 최저임금제 때문에 우리나라도 자영업이 몰락하고 여러가지 일이 벌어졌었지. 그도 그럴 것이 노동시장의 규제는 사회 정의에 대한 각 사회 인식과 규범에 따라 결정될 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사회, 정치, 문화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도 남이 한다고 다 따라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거지, 그지? 그 나라의 문화, 정치, 사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데 그걸 고려 안 하고 자꾸 들어가니까 문제지. 실제로 최저임금제가 필요한 이유로는 우선 특정 노동자의 한계 생산성을 측정하기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측정된 한계 생산성 추정치는 대략적이다. 절대적인 수치가 아닌 생산성의 범위를 제시하는 정도일 것이다. 특히 기업으로서는 임금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매출 변동에 따라 계속해서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그죠? 이러한 상황에서 상여금이나 다른 성과금의 활용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고용계약 일부분으로서 노동자의 월급을 보장하는 일종의 임금 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에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임금 보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노동자의 월급을 보장하는 임금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여기서 임금보험 최저임금제겠지, 그죠? 응? 그런데 우리말은 끝까지 다 들어봐야겠지. 사람들이 좋아하게 하지만은 또 어떤 문제? 최저임금제를 그래서 지지한다는 얘기지. 최저임금제를 지지하는 또 다른 고전적인 논거는 기업 특수적 투자 문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특정한 기능과 과제들은 종종 노동자들에게 다른 기업에서는 소용이 없는 그 기업만을 위한 투자를 할 것을 요구한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맥락하고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딴 데 가서 쓸모가 없는 거야. 응? 따라서 임금이 사전에 결정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도 그 기업에 필요한 만큼의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중소기업에 안 가려고 그러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고, 그치? 어? 이와 같이 기업 특수적 투자는 아마도 고정된 급여 체계를 옹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논거일 것이다. 지금 여기 보면 임금보험이란 말, 여기 지금 논의점이 하나 나왔어. 그죠? 임금보험을 제공한다는 얘기. 모든 사람들이 지지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근로자들이. 보장이 돼. 두 번째는 여기서 보면은 아까 기업 특수적 투자 이런 말들 이게 무슨 뜻인지 봐야 돼. 무슨 뜻이야 이게? 기업에 내가 맞지 않은 아까 얘기했던 맞지 않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일을 한다. 그 리스크를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임금이란 얘기지, 그지? 그런 이유에서 최저임금제는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지? 응? 좀 더 일반적으로 본다면 고용주들이 노동자들보다 협상력이 더 크고 가장 단순한 경제 모델에서 발견되는 순수하고 완전한 경쟁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임금에 엄격한 규칙을 부과해 고용주들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업 특수적 투자를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말이야? 기업에 여기서 지금 지금 여기서 보면은 고용주들의 권력을 제한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고용주들의 규칙을 부과해서 기업은 자기 입맛에 맞는 애들만 자꾸 뽑아달라 그러고, 그치? 그러면 사용자들은, 그러면 노동자들은 자기에 맞지 않은 일임에도 가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고, 그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불균형이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야? 고용주가 지 맘대로 막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너 말고도 일할 놈 많아, 이런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 게 권력이잖아, 그치? 어?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막 그런 거잖아, 그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 한 지역의 노동시장에서 소규모 고용주 집단이 수요를 독점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 즉 지역 노동력의 이동성이 제한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이 집단이 사실상 유일한 고용 창구일 경우 이들은 가능한 한 임금을 낮춰 자신들의 우위를 악용하려 할 것이다. 그치? 그들은 어쩌면 노동자의 한계 생산성보다 임금을 더 낮출 수도 있다. 불안일 때 더 심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부과하면 경제는 경쟁적인 균형에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고용 수준을 높인다는 점에서 공정할 뿐 아니라 효율적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제가 필요한 이유 두 가지를 지금 들었어. 그치? 불완전한 경쟁을 바탕으로 한 이런 모형은 최저임금제를 정당화하는 가장 명확한 근거다. 완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완전 경쟁이 이루어지면은 무게의 추가 고용주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그에 따른 그 근로자의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즉 최저임금의 목적은 어떤 고용주도 자신의 경쟁 우위를 특정 한도를 넘어서까지 악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자, 이런 뜻이야. 이게 뭐냐면 특히 사회 내의 분배정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인 최저임금제는 노동소득 불평등의 형성과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저임금제가 필요한 이유는 특정 노동자의 한계 생산성과 관련한 원초적 불합리 또는 불이익을 교정하는 일종의 보험과도 같아서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기업의 특정 업무에 맞춰 개인의 기능을 특화할 때 치르게 되는 일종의 기회비용을 높이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이걸 보고서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썼어. 기회비용이 뭔지 알죠? 어떤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 기회비용은 선택지가 있는데 내가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치러야 되는 그 차선의 선택에 따른 비용, 그걸 기회비용이라 그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지금 이 시간에 은규양이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야. 수업을 듣고 있어. 그런데 이 수업을 안 듣고 가서 알바를 뛸 수도 있고, 그치? 또는 남자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지금 은규양은 왜 수업을 지금 하고 듣고 있을까? 이게 가장 기회비용이 높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대안적 거래 비용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좀 더 다른 예를 들면은 학생이 대학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게을리하고 연애하고 뭐 딴짓하고 뭐 이러면 기회비용을 굉장히 낮추는 일이지, 그지?
그 대가는 어마어마한 거야. 그런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기회비용이란 말을 썼어. 되게 중요하다. 만약에 이런 글을 쓸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회비용이란 개념을 차용해서 끌어와서 설명했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겠지, 그지? 즉 경제적인 얘기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는 보험과도 같아서 부합하다는 내용과, 두 번째는 기회비용을 높인다는 내용.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요약을 하더라도 그냥 요약의 본질은 뭐라 그랬어? 핵심 용어는 그대로 살리되 글 전체를 포섭을 해서 자기만의 언어로 다시 합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지? 이때 글 내용의 많은 부분을 포섭할 수 있는 개념을 동원하면 아주 좋은 거지. 그죠? 어?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주와 노동자 간 경쟁의 균형을 이루고 고용 수준을 높인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규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이야 지금. 그제?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해석을 했을 때 얼마만큼 포괄적으로 잘 할 수 있느냐 한번 보자. 그러면은 은경이 쓴 거. 임금 불평등이 교육과 기술 간의 격차에 의해 발생한다는 주장은 두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한다. 첫 번째 가정은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자의 한계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정은 노동자가 가진 생산성의 가치는 노동자가 가진 기술과 그 기술에 대한 사회 내에서의 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이게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지를 이제 봐야 돼. 그 가정별로 해설을 안 했어요. 그 단순 요약. 이 내용을 그냥 단순화해서 따와서 갖다 붙인 거야.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해석을. 지금 선생님이 지금 그 해석을 안 한 거야.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쓴단 말이야. 선생님이 이렇게 썼지. 아까 얘기한 그런데 좀 더 보자. 그러니까 그냥 갖다 붙이면 안 된단 말이야. 어? 근데 좀 더 나가볼까? 이때 기술의 공급은 교육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술의 수요는 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와 재화의 생산을 위해 이용 가능한 기술의 상태에 결정된다. 기술의 수요와 공급이 관여하는 요소들은 사회 집단의 영향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사회에서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때 기술의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때 노동의 어쩌고 저쩌고는 심화된다. 그러니까 이 요약을 했을 때 그 글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는지를 갖다 보겠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그지? 어? 최저임금은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더 중요해. 그리고 뒷부분, 그러니까 글이 길어지는 이유, 단순히 갖다 붙이고 이런 이유가 뭐야? 해석이 딸릴 때, 이럴 때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겠지, 그지? 임금 불평등 해소를 방안이 될 수 있다. 첫째, 최저임금은 정확한 측정에 어려운 한계 생산 변화에 따른 노동자 일정 소득을, 일정 지수를 다 보이지, 여기, 그지? 지금 보면은 노동자와 기업 사이 임금 협상의 권력 우위를 점한 횡포를 막기 때문에 횡포를 막고 이런 건 안 되는데 그 알맹이가 다 빠져 있어. 그게 알맹이가 해석이지. 그러니까 막 겉도는 느낌 있잖아, 그지? 이거 이해돼? 어? 이 글은 이 내용을 임금보험을 제공한다는 거, 기업 특수적 투자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아주 교묘하게 지금 갖다 붙인 거란 말이야. 근데 다 읽고 나면은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느낌이라. 그래서 좋은 평가를 못 받지. 자, 이거 봐봐. 다시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요약했어. 사회와 국가가 적어하는 교육제도와 개인이 습득한 전문기술이 얼마만큼 상호작용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이루느냐에 따라 개별 노동소득은 큰 차이를 보인다. 노동소득의 불평등은
기술 진보 및 그와 관련한 교육이 개인의 능력을 끌어올리지 못할 때 발생한다. 특히 사회 내의 분배 정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인 최저임금제는 노동소득 불평등의 형성과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저임금제가 필요한 이유는 특정 노동자의 한계 생산성 관련한 원초적 불합리를 교정하는 일종의 보험 같아서 구성원들이 이에 부합하고 기업의 특정음에 맞춰 개인의 기능을 특화할 때 치르게 되는 일종의 기회비용과도 비용을 높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에서 고용주와 노동자 간 경쟁의 균형을 이루고 고용 수준을 높인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규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차이를 알아야 돼 지금. 그제? 그러니까 한계 생산성 얘기를 하고 여기서 봐봐. 지금 보면은 한계 생산성이라는 말을 썼어. 수요와 공급이란 말을 썼어. 기술의 상태라는 말을 썼어. 또 한계 생산성 변화에 대해서 썼어. 기업의 횡포라는 말을 썼어. 그런데 이게 이런 단어가 뭐를 의미하는지 한계 생산, 그죠?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은 없는 거야 지금. 해석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관련한 언어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고, 그지? 글 내용의 어떤 재구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은 이런 일이 딱 벌어지면은 그 다음 문제를 풀 때 이제 애를 먹어. 좀 이따 보여. 왜 애를 먹어? 문제를 보자. 2, 3, 4의 관점에서 불평등 해소방안을 얘기를 하는데 해소방안의 한계 생산성 자꾸 그 얘기만 하면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나와야 어떤 연결이 되잖아. 그게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글이 겉도는 거라고. 그래 어떤 뎁스의 문제지. 깊이가 따라주지 않는 거지, 그지? 그런 문제점이